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셀렉트 문장은 넘어가고요. 이제 다른 종류의 SQL 문장들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공부를 할 거고, 주제가 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워크시트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자, 이제는 접속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컷도 있고 HR이 있는데, 다시 스컷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그래서 스콧 계정을 이용해서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어있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지죠. 여기 계정 꼭 확인해 주시고요. 스컷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들은요. 나는 주로 크리에이트 문장에 대한 것들을 다룰 건데 우선 몇 가지 종류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SQL 문장의 종류. SQL 문장의 종류. 아마 첫날 제가 아마 그 강의 노트 같은 걸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SQL 문장의 종류는요. 크게 DDL 그리고 DQL 그리고 세 번째는 DML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TCL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 책의 저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DQL과 DML을 합쳐가지고 그냥 DML이라고 분류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종류를 DDL, DML, TCL, 요렇게만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DML을 조금 세분화해서 DQL, DML, 요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DDL은 뭐의 약자냐면 앞에 처음에 띄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 다음에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라는 뜻이죠.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라는 뜻이고요. DDL에서 사용되어지는 SQL 문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create, alter, truncate, 그리고 run.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create는 우리가 한 번 써본 적이 있어요. create user라고 하는 걸 하면서 써본 적이 있죠.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 크리에이트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테이블을 만드는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테이블을 만드는 문법. 그 다음에, 그래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크리에이트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뜻이고, 이 만든다라고 하는 게 왜 데이터를 정의를 내리는 거냐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 예를 들어서 스컷 계정에 있는 EMP 테이블을 보죠. 스컷 계정에 있는 EMP 테이블을 보면 직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직원은 사번이 있어야 되고, 이름이 있어야 되고, 업무가 있어야 되고, 직원의 상사가 있어야 되고, 입사 날짜가 있어야 되고, 급여와 그 다음에 수당과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직원 한 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테이블을 설계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직원 한 명에 대한 그런 정보들,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설계하는 명령, 테이블을 설계하는 이런 언어를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DDL. DDL. 이런 약자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어, DDL이 뭐냐, DML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약자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설계하는 거는 데이터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올터는 저희가 나중에 다룰 건데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올터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뭐냐면 변경하다라는 뜻이죠. 변경하다.
올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테이블을 변경할 수 있어요.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변경을 하거나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컬럼을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 잠깐 좀 볼까요?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서 직원들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근데 이것만 만약에 다른 정보가 더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겠다. first name과 last name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나중에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서 컬럼을 변경하는 거죠. 새로운 컬럼을 추가한다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라고 하는 정보가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추가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잖아요. 자, 그것도 뭐예요? 직원이라고 하는 정보에 대한 거를 변경하는 거죠. 직원에 대한 정의를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변경하는 이런 명령도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트렁케이트와 드랍은요,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의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것도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의 한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DL은 create, alter, truncate, drop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 전부 다 다룰 건데 오늘은 create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룰 겁니다. 아직도 할 게 많은 것 같죠? 하지만 select만큼 많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DQL은요. DQL은 데이터, Q는 query, 그 다음에 L은 language예요.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데이터를 질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질의하는 언어. 그래서 여기에는 딱 한 가지, select 문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네 가지 종류의 SQL 문장들 중에서 DQL 하나만 저희가 지금까지 11개의 그런 그 파일들을 만들면서 다뤘던 거예요. SQL에서 가장 구문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구문을 제공하는 게 셀렉트 문장.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셀렉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DML은요,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의 약자고요. Language. Manipu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조작이란 뜻이죠. 조작하다. 조작하다란 뜻이고요. 종류에는 insert, update, delete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elect, insert, update, delete까지 이 네 개를 합쳐가지고 DML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니까. insert는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다예요. 그러니까 EMP 테이블에 8개의 컬럼이 있으면 이 8개의 컬럼에다 값들을 집어넣는 거. 값들을 집어넣는 거를 insert. 업데이트는요,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서 값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EMP 테이블의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4번이 1004번이고, 이름이 오쌤인데, 이 직원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음. 잡이 부여가 안 돼 있어요. 처음에 인설트 할 때는 잡이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업무를 부여하겠다. 그러면 여기 값이 널에서 다른 값으로 바뀌겠죠? 만약에 이제 상사가 생겼다. 그러면 매니저 아이디를 넣어주겠죠.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행에서 어떤 특정 컬럼에 있는 값들을 변경하는 문장이 업데이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데이터의 정의가 바뀌는 건 아니죠. 데이,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바뀌는 거예요. 테이블의 데이터가 바뀌는 거지 테이블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이런 SQL 문장을 manipu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manipulation. delete는 만들어져 있는 그 테이블에서 행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한 개의 행을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행을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삽입되어져 있는 테이블의 값들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에 있는 행을 삭제하는 명령, 그런 명령들을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QL과 DML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인설트와 업데이트와 딜리트는 테이블의 내용이 바뀌죠. 테이블에 행이 추가가 되거나 행이 삭제가 되거나 값이 변경이 되거나 그래서 얘네들은 테이블에 변경이 생겨요. 근데 셀렉트는 우리가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것뿐이죠. 테이블에 데이터의 변경이 생기진 않아요. 데이터의 변경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셀렉트를 쿼리 랭귀지라고 따로 구분을 하고 매니플레이션은 실제로 데이터가 변경되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세 가지 뿐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크리에이트, 올터, 트렁케이트, 드랍은 전부 다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죠. 테이블 자체를 생성하거나 테이블 자체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테이블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는 거고 select, insert, update, delete는 테이블의 구조는 바뀌는 게 아니죠. 테이블의 컬럼의 모양이나 컬럼의 개수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검색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들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DDL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TCL은 Transaction, 그 다음에 Control Language. 예. TCL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커밋과 롤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커밋과 롤백. 네.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SQL 문장들이 실행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설트가 하나 이루어졌다. 그럼 그 인설트가 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인설트를 했다가 내가 잘못 인설트를 했는데 그럼 그 인설트 한 거를 다시 되돌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밋이라고 하는 거는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영구히 저장하는 게 커밋. 롤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커밋된 상태에서 바뀐 내용들, 인설트가 되거나 업데이트가 되거나 딜리트가 돼서 바뀐 내용들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거. 그게 롤백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커밋은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는 것처럼 컨트롤 S 하고 저장하는 것처럼 그 영구히 저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롤백은 취소 있죠. 컨트롤 Z 그러면 취소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롤백은 일단 커밋이 되고 나면 롤백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롤백은 커밋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사항을 직전의 커밋 상태까지로 롤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커밋을 해버렸으면 롤백이 되지는 않아요. 않아요.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커밋을 하더라도 몇 초 동안 뭐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는 그 시스템 명령어로 롤백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롤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SQL의 모든 문장 종류예요. 4개, 8개, 2개, 그래서 10개. 그래서 SQL 문장은 딱 10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말고는 없어요.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과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다룰 게 크리에이트와 인서트를 다룰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기, 만들어진 테이블에 인서트 하기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일단 저장을 먼저 좀 할게요. 랩 SQL 11번까지 만들었었죠. SQL 12번 크리에이트와 인서트를 다룰 거여서 파일 이름은 create, inser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룰 크리에이트 문장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밑으로 내리고. 테이블 생성하는 SQL. 테이블 생성하는 SQL. 테이블을 생성하실 때에는요, 사용되어지는, 사용되어지는 키워드가 create, 테이블, 이렇게 쓰면 돼요. 말 그대로 생성한다, 테이블을,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면 되냐면, 테이블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테이블에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EMP, DPT, 뭐, 셀그레이드, 보너스, 이런 식으로 테이블 이름을 있죠. 그러니까, create 테이블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괄호를 써요. 괄호를 썼으면 그 괄호를 닫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괄호 안에는 무엇을 써주느냐? 괄호 안에는요. 괄호 안에는 컬럼 이름을 먼저 써요. 테이블은 컬럼들을 가지고 있죠. 컬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컬럼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EMP 테이블은 EMP NO를 가지고 있다, 이 네임을 가지고 있다, 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컬럼 이름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컬럼 이름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컬럼이 어떤 타입의 값들을 갖는 건지를 써주셔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걸 써주셔야 돼요. 데이터 타입. 컬럼 이름 옆에 공백을 한 칸 이상 공백을 주고요. 공백의 개수는 상관없어요. 빈 칸만 있으면 돼요. 한 칸이든 두 칸이든 빈 칸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데이터 타입을. 이런 거죠. 4번은 숫자여야 된다. 이름은 문자열이어야 된다. 업무도 문자열이다. 그 다음에 매니저 4번은 숫자다. 입사 날짜는 날짜라고 하는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되어지는 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와 문자열과 날짜. 뭐 다른 타입들도 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되어지는 거는 숫자냐, 문자냐, 날짜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아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는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쓰게 되고요.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쓰게 되고 이거는 필수예요.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뒤쪽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컬럼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값, 여기 쉼표는 있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쉼표는 안 쓸게요. 기본값과 제약 조건을 둘 다 넣을 수도 있고요. 기본값만 넣을 수도 있고, 제약 조건만 넣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겁니다. 전체 생략할 수 있다. 기본값만 생략할 수도 있다. 제약 조건만 생략할 수도 있다. 둘 다 쓸 수도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 기본값이나 제약 조건을 사용하실 때에는 공백으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공백으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컬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 숫자를 저장해야 되는데 기본값은 0이고 제약 조건은 중복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쭉 한 줄에 걸쳐서 그 하나의 컬럼에 대한 정의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렇게 쓸 때까지는 중간에 전부 다 공백으로만 구분하고요. 쉼표를 넣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의 컬럼에 대한 정의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컬럼과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를 씁니다. 컬럼이 하나밖에 없으면 쉼표가 없으면 되는 거고요.
컬럼이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을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또 다른 컬럼에 대한 정의들을 같은 방식으로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가져야 될 컬럼이 세개가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쉼표, 밑에다가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쉼표, 밑에다가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예요. 문법은.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테이블이 가져야 되는 컬럼들이 뭐 10개다, 20개다 이렇게 컬럼이 많아지면 문장은 당연히 길어질 수는 있는데 내용 자체는 이거밖에 없어요.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값들. 문법은 요게 다예요. 변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물론 조금 요 부분은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 제약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들 때 필요한 내용이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뭐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때 EMP라고 만들거나 employees라고 만들거나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컬럼 이름도 마찬가지로 EMPNO라고 만들어도 되고 employee ID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는 거지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지정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예약어 키워드들로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표준에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표준에. 근데 이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표준의 그런 데이터 타입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들마다 자기들만의 데이터 타입 이름을 따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그, 테, 그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데이터 타입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급받으신 교재도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는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타입 이름들은 표준 이름들이 아니고요. 오라클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회사들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그 책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되는 키워드, 예약어, 예약어들은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어, 물론 표준도 정의가 되어져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ANSI 표준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것 뿐이고요. 그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으면 데이터 타입을 뭐라고 해야 된다. 이거는 표준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들마다 자기들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볼까요? 그 ANSI 표준에서 ANSI SQL 국제 표준에서 그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 이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회사들마다 다른 키워드를 보통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안시 표준에 대해서 안시 그 SQL 표준 데이터 타입 이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제일 먼저 숫자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숫자들을 저장할 때에는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정수냐 아니냐. 정수인 경우에는 인티저 또는 인트. 인티저를 줄여서 i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준에서는 이렇게 그 데이터 타입 이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만. 그럼 오라클에서도요, 인티저라고 만들 수 있어요. 인티저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요, 오라클에서 컬럼 이름 다음에 인티저라고 선언을 하면 내부적으로는 넘버라고 하는 태그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인티저는 4바이트 정수를 의미합니다. 4바이트 정수. 바이트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메모리 할 때 뭐 1기가바이트, 100기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바이트 얘기하죠. 그게 그 저장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정수 한 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장 공간을 4바이트를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4바이트를 사용한다. 네, 그런 뜻이고요. 근데 숫자에는 정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 타입도 있잖아요. 실수 타입. 그래서 실수 타입인 경우에는 표준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용어는 예하고는 뉴메릭이에요. 뉴메릭. 그리고 뭐 두 가지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P는 전체 자릿수를 의미를 하고요. 전체 자릿수 P 중에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S인 실수. 그래서 표준에서는 누메릭이라고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누메릭이라고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 만들어진 테이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라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넘버 이렇게 하고 있죠. 넘버. 넘버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다른 데이터 타입들도 더 있긴 하지만 정수와 실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모든 숫자들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숫자들은. 근데 숫자 타입은 표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 문자열. 우리가 문자들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어, 문자열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표준에서는 캐릭터라고 하는 거를 써요. 요거 하기 전에 전체 자릿수와 소수점 이하 자릿수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할 때 뉴메릭 네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정의했다라고 하면은요. 전체 자릿수가 네 자리라는 뜻이에요. 전체 자릿수가 네 자리란 뜻이고요. 소수점 이하가 두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저장할 수 있는 거는요. 마이너스 99.99에서부터 99.99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네 자리 중에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이런 뜻입니다. 어. 그러면 정수 자릿수는 두 자리가 될 수밖에는 없겠죠. 네. 전체 자릿수 중에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 다음에 문자열은 캐릭터. 근데 차라고 하는 거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캐릭터예요. 캐릭터. 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티저와 인트가 같은 인티저를 줄여서 인트라고 쓰듯이 캐릭터를 줄여서 차 이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괄호 안에는 숫자를 써줘요. 괄호 안에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써주는데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 길이, 고정 길이 그러니까 n 글자라고 n 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 바이트. 고정 길이 문자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릭터 10이라고 하면 영문자 기준으로 해서 10글자까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문자 기준으로 10글자까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고정 길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테이블에 저장되는 글자는 뭐 세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뭐 세 글자짜리든 열 글자짜리든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를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썼을 때 10이라고 썼을 때 실제로 테이블에는 세 글자가 저장이 되어져 있든 열 글자가 되어져 있든 저장하기 위한 공간은 무조건 10바이트를 확보해 놓고 그 중에서 3바이트를 써서 세 글자를 저장하고 열 글자를 저장할 때는 10바이트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 수가 적은 거를 저장하더라도요.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겠죠. 이게 고정 길이. 이게 고정 길이 문자열이고요. 그러면 이 고정 길이 문자열의 단점은 글자 수가 적어도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는 그 항상 고정된 크기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생기고요. 장점은 그 일정한 크기만큼씩만 이렇게 딱딱딱딱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뭐 저장하거나 검색하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메모리를 좀 아끼기 위해서 세 글자면 3바이트만 사용하고 10글자면 뭐 10바이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바차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바차.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베링, 변할 수 있는 캐릭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라고 하는 거는 변할 수 있는 차는 캐릭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가변 길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가변 길이 n 바이트 어,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최대 몇 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만 지정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장될 때 메모리도 세 글자면 3바이트 이용해서 저장하면 되는 거고 10글자면 10바이트 이용해서 저장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장할 때마다 저장 공간의 크기가 그때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게 아변길이 문자열이에요. 아변길이 문자열. 되셨습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날짜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날짜 또는 시간. 날짜 또는 시간인데 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데이트 타입. 이거 날짜 저장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날짜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만 저장하는 것도 있어요. 타임이라고 시간만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도 있고요.
데이터 타입도 있고, 어,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타임 스탬프는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을 포함한 세부적인 시간을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주로 100만 분의 1초까지 밀리세컨드라고 합니다. 100만 분의 1초.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잠시만요. 밀리면은 천이죠? 천분의 1초네요. 천분의 1초. 아, 근데, 밀리세컨드가, 밀리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100만이면은 영어로 뭐죠? 헷갈린다. 네, 밀리라고 하는 거는 천이잖아요. 밀리미터, 그럼 천분의 1미터잖아요. 100만 분의 1초. 주로 100만 분의 1초 단위까지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1초 단위까지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타임스탬프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임스탬프 타입. 자, 이런 타입들이 그 안시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 근데 오라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숫자 타입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의미는 얘랑 비슷하겠죠. 전체 P라고 하는 자릿수 중에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S인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버를 가지고 인티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티저가 표현이 되냐면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0으로 해버리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라클에서는 넘버라고 하는 하나의 타입을 가지고서 정수도 표현하고 실수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그 전체 자릿수 P 중에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S인 여기서 숫자라고만 할게요. 어, S가 0인 경우는 정수가 되고요. S가 뭐 1 이상의 그런 숫자들을 가지면 실제 소수점을 갖는 거니까 그거는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인티저와 뉴메릭을 전부 다 그냥 넘버라고 하는 하나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인데, 문자열 타입은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그 가변 길이 문자열과 고정 길이 문자열을 제공을 합니다. 아, 가변 길이 문자열은 고정 길이 문자열부터 먼저 하면 고정 길이 문자열은 오라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써요. 표준에서 정의가 된 것처럼 똑같이 캐릭터, 엔바이트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준의 이름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오라클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가변 길이, 제가 길이를 두 번이나 썼군요. 가변 길이 문자열인 경우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 이름 똑같군요. 바차. 그죠? 바차2. 죄송합니다. 바차2라고 써요. 바차2. 바차2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캐릭터는 똑같이 사용하는데 가변 길이는 바차가 아니고 바차2예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죠. 어. 그래서 그 오라클에서 바차2라고 하는 거는 그 표준에서는 바차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조금 좀 다른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이고 날짜는 날짜 타입은 표준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어, 날짜 타입은 날짜 타입은 표준에서 사용되는 표준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테이블을 만들 때는요, 오라클을 기준으로 제가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숫자 타입인 경우에는 넘버, 그 다음에 문자열은 뭐 고정 길이가 아닌 가변 길이인 경우 거의 대부분 바차2라고 쓸 거고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를 쓰거나 아 타임이 따로 있다. 데이트 타임이 따로 그냥 넘어갈게요. 데이트 쓰셔도 되고 타임 쓰셔도 되고 타임 스탬프 쓰셔도 되는데 오라클에서 데이트는 날짜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날짜와 시간까지도 저장을 합니다. 데이트 타입, 좀 다른 점은 있어요. 표준 이름과 동일하기는 해요. 데이트다, 타임 스탬프다, 이렇게 표준 이름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오라클에서 얘기하는 데이트는 날짜와 시간까지도 저장할 수가 있고요. 날짜와 시간까지, 연, 월, 일, 10분초까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10분초까지 저장할 수 있고, 타임, 타임 스탬프는 100만 분의 1초까지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얘하고는 똑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타입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너무 더 하면 좀 오래될 것 같아서 실제로 예제들을 만들어 보는 것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